자, 관세법상 감면 및 분할 납부 제도와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감면하고 분할 납부 제도, 어쨌든 납세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면하고 분할 납부 제도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납세 의무의 완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감면,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세율하고 관련돼서 용도 세율이라고 있었죠. 용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한 경우 특정 용도에 사용된다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용도 세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내는 것이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납세자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징수유예 사유라고 부릅니다. 징수유예 사유. 요거는 이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1년이 중요합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나누어서 납부하게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그 징수유예 제도라고 그래요. 징수유예 제도. 어쨌든 감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관세를 또는 무조건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사실은 조세와 관련된 데 있어서 불공정성하고 또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또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조세 부담에 불공평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관세,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일정한 조건에서 관세를 면제시키는 이 감면제도는 실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조, 생산, 수출하는 기업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제도가 문제점은 있지만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면제도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관세법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 감면제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 육성 정책입니다. 수출 육성. 그 중에서 특히 왜 이래 감면제도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지하자원 자체가 거의 없죠.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수출용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지하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감면제도죠. 감면제도. 자, 감면은 무조건 감면하고 조건부 감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면은 일정한 그 특정한 사항에 해당되면은 관세를 처음부터 면제시켜주거나 줄여주는 거고, 일정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세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은 그때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교관 면세, 외교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관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 같은 거 봅시다. 학술 연구용품이라서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학술 연구용품이라 할지라도 일반 기업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정 국가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학술 연구용품으로 수입을 한다면 그때는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무조건 감면은 일정한 특정 조건, 해당되는 이름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이유 없이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거. 조건부 감면은 해당되는 특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관세를 면제시켜줍니다. 종교용품이라고 무조건 관세를 면제시켜준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근데 종교용품 중에서 종교기관에서 종교활동 때문에 필요하다고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시켜주지만 종교 행사용이 아니고 일반인이 종교용품을 수입한다. 당연히 관세 내야 돼. 당연히 관세 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면하고 조건부 감면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감면의 신청 시기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의 분할 납부는 실제로 관세를 쪼개어서 납부해 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천재지변 등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고, 일반적인 분할납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품이 수입될 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분할납부해 주는 건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 30만원 미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세의 분할납부는 두 가지가 있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 한 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납세자가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납부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분할해서 해주는 거. 이 징수유예 사유는 1년짜리예요. 그게 아니고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특정한 세부적인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물품의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분할납부해 주는데, 보통 우리가 관세의 분할납부 제도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 내야 돼요. 그리고 분할납부 제도는 이제 신고납부가 아니고 분할납부 제도가 되는 순간 부가고지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부가고지제도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세만 분할돼요.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 외에 내국세 등도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국세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아요. 내국세는 관세 1차분하고 무조건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만 분할납부되지 관세 외에 수입할 때 부과되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분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